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양천구청장 후보 하석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 이렇게 저희 출마 회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10수년 동안 오명을 뒤집어쓴 양천구에 구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어제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양천구청장 예비 후보로서의 모든 절차를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청년 시절 1985년 신월 3동에 이사오고 10여 년 동안 신월동 주민들의 아픈 사연을 몸서리칠 정도로 함께 느껴봤습니다. 1990년대 초반 도시 기능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던 목동 아파트 단지 생활터전으로 옮긴 후에 발전하는 양천의 모습에 자부심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양천구는 일부 지도층과 공무원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서 보궐선거 양천, 부정부패 양천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훈장을 달고 사는 지방자치단체 양천구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양천구민의 의식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는 데 비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주민에 의한 선거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정치적 반대 입장에 있다고 해서 선거가 끝난 후에도 당선자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끈질긴 승부사들에 의해서 양천 주민들은 매년 구청장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저 하석태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교육계에만 있었고 기존의 구태의연한 정치 틀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양천구청은 외부적 충격이 필요합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 24개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24위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당장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CEO들은 봉급사감을 받아야 하고 지난해 공단 전체의 직원들은 보너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경일의 경영학과 경영교수로서 역임한 저는 이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천을 바꿀 새로운 힘 하석태, 구민 여러분의 요구를 담아 양천구를 바꿀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지하화 사업이 진행 중인 경인고속도로 지상 부근에 벤처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2019년 완성 예정인 지상 공간에 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공원의 가장자리 양천구 지역에는 15층 규모의 10개 동 이상의 벤처형 공장 아파트를 건립하겠습니다. 이곳에 IT 업종 공장을 대량 유치하여 고용 창출은 물론 유입 인구를 대폭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목동 유수지는 행복주택을 저지하고 주변 지역에 나무와 숲이 무성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목동 유수지에 있는 재활용 분류장, 주차장을 빗물 저장고가 없는 지역으로 이전하고 유수지 전체가 안영천과 연결되는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양천구민의 3분의 1 이상이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공원이 조성되면 신월동 소재의 서서울 호수공원과 함께 양천구의 상징이자 실질적인 양대공원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조성 당시 기대와 달리 애물단지로 전락한 서부 화물터미널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고속터미널을 들어설 수 있도록 병행하는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새로 건설된 경전철 또는 지하철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지상 공간에는 대규모의 극장과 공연장, 백화점, 신축 건물에는 양천구청의 분소를 만들어서 구청장실의 실은 물론이고 구청의 일부 기능을 이곳으로 이전해서 소외된 신월동 일부 신정정 주민들의 접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같은 사업이 결실을 맺는다면 양천구는 명실공히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양천구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외에 현재 진행 중인 항공기 소음 피해 재판 등에 구청이 직접 나서서 재판에 관여하겠습니다. 신월동 주민들이 고통을 덜어드리고 목동 아파트 지하 시설 마련, 지하 주차 시설 마련, 500개 이상의 마을 협동조합 지원, 퇴직자를 위한 인생 이모작 지원, 그리고 중학교 졸업자들을 위한 구립 공무원 학교, 공무원 고교 설립, 외국 학교와의 교환학생 교류, 방과후 자기 주도 학습 지원, 그리고 방과후 초등생들 마을 학교 운영,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 학생 예상 지원 확대,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 전통시장 상인 직거래장 개설 등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천구는 원래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양천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밝은 햇빛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이 양천구가 10여 년 전부터 오명을 뒤집어쓴 도시로 변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따른 연이은 구청장 보궐선거, 이로 인한 혈세 낭비는 물론 행정 공백도 상당히 이어졌습니다. 최근 2012년 양천구청의 고위직 공무원이 2년 6개월 실형 판결을 받아서 치욕스러운 불명예를 양천구에 안겨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세무비리, 복지비리 등 공무원의 비리도 발생했습니다. 저 하석태 이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양천구를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청년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부터 앞장서서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이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실 내부에 상시 가동되는 CCTV를 설치하고 기록 사건을 더 스스로 절제하고 불의와 부정의 근본적 차단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또 스스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현재 구청장 전용차로 사용되고 있는 에쿠스 차량을 2000cc 이하 소나타 수준의 차량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이 같은 작은 실천을 통해서 양천구 공무원 전체가 절제와 청렴이 생활화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인정받는 청년도시 양천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양천구는 변해야 합니다. 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구시대적 형태에 젖어있는 인물로는 변화는 어렵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10여 년 동안 양천구를 지켜보면서 이런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느끼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교육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발전하고 변화하는 양천구의 모습을 구민 여러분과 함께 지켜봤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 신월동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목동과 신정동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6월 4일 이날은 실추된 양천구의 명예를 다시 살리는 양천구 명예회복의 날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민주당 경선 과정부터 깨끗하게 당당하게 임할 것입니다. 구청장 후보 경선이 양천구민과 함께 비전과 정책의 대결의 장으로 만들어 구민이 양천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천구민이 선택한 자랑스러운 양천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양천구의 명예가 회복되고 양천구민 모두가 잘 살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양천구, 이 아름다운 여정에 구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육특구 양천, 문화특구 양천 건설을 위한 자신의 비전과 실천 과제를 아주 심차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기자님들의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NSB 통신의 강은태 기자입니다. 가볍게 하나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교육계에 헌신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 대선을 기점으로 이제 뒤늦게 정치에 투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양천구청장에 출마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정치 영향을 엄청 받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정치에 의해서 경제라든가 문화는 물론이고 교육, 심지어는
당시의 그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정치에 모두가 노예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만 우리뿐만이 아니라 히틀러 시대의 독일 국민은 모두 파시스트였습니다. 과거 전쟁에 휘말렸던 부시 대통령 시대의 미국 국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을 모든 국민이 갖추고 있었고, 또 김대중 대통령 때는 또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다원화했습니다. 교황께서 오실 때는 천주교 국가 같고, 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기독교 국가이고, 또 초파일이 되면 완전한 불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정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 경제, 문화, 종교, 텔레비전 프로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4대강이 엄청나게 오염되고, 그렇지만 그것을 규탄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정치 세력이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 때 사실 우리 식구 가운데 3명 가운데 두 사람이 저의 의견에 반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더군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저도 그분이 잘 되기를 바랐는데 4대강 오염 이후에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학생운동했던 그 기질이 나와서 한명숙 서울시장 선거일 때, 그리고 또 박원순 시장일 때, 그때 거리에 처음 30여 년 만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우리를 너무 많은 분야에 질식시키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우리가 일어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래 나왔습니다. 구청장으로 나왔던 것은 그렇습니다. 서산에 가면 그 팔봉이라는 산이 있는데, 원래는 구봉인데, 아주 작은 그 봉우리 하나가 구봉이, 작다는 이유로 그 팔봉에 들어가지 못하고 매년 12월이 되면 서럽게 운다고 합니다. 우리 양천구도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서름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정치 행정의 그 횡포에 의해서 그 아픔을 겪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그리고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무원의 어떤 인사 조직이 모두 100% 바뀌어지고, 심지어는 비정규직 수십 명이 어떤 특정 고향 출신이라고 해서 갑자기 해임되고 이 아픔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용기를 다시 30여 년 만에 다시 회복해서 이 일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다음 질문.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기자님 소속과 전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데일리시사의 김태수 기자입니다. 지금하고 비슷한 말씀인데, 도대체 구청장을 출마하는, 왜 구청장을 출마하는지, 물론 지금 선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구청장에 대한 우리 하 예비후보의 철학을 좀 덧붙여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양천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행복주택에 대해서 우리 예비후보님께서는 잘못된 정책으로 이미 직시하시고 앞장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양천구청장으로 당선됐을 경우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이 정책을 혹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양천구의 최대 문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주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6년에 56만이었는데 드디어 50만 선도 깨지고 지금 49만 2,183명이 됐습니다. 올해 1월의 통계입니다. 이렇게 양천구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먹을거리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가 교육타운으로서 매력도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학교까지는 전국적으로 볼 때 최고 수준인데, 고등학교가 명문대학을 갈 수 있는 어떤 특정의 어떤 교육 환경을 갖고 있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의 매력이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50만 이하가 되면 공무원 급제가 달라집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정부 지원 차원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아야지 먹을 것이 많고 상거래가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10월 1동부터 7동까지 1년 동안 거치는 세금 액수가 목 1동 전체에서 거치는 액수보다 적습니다. 이 목동과 10월동의 문제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강남과 강북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남과 북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10월동의 그 박탈감을 치료해야 합니다. 저는 10월동도 10년 살았고 목동도 20년 살았습니다. 중간에 어디 이동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목표는 10월동의 경제적, 문화적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제 구청장에 나오는 첫 번째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착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솔직히 이 양 뽑았으면 이분이 잘 해서 모든 국민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행복주택의 원래 아는 대통령의 원래 공약사항은 페이지 26페이지 41페이지에 어떻게 나왔냐면 철도 상부 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값싼 아파트와 그 다음에 또 기숙사와 이런 것을 공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유수지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토부가 대통령의 뜻을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과잉 충성입니다. 그래서 저 국토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망치고 있는 장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수지는 이것은 우리가 을축년 1925년에 여기에 수해가 났을 당시에 이 양천구를 중심으로 해서 11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 지역은 상습 저지대이고 상습 홍수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유수지는 우리 양천구뿐만 아니라 강서구 전체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어찌 보자면 우리의 심장과 같이 중요한 시설입니다. 여기에는 유수지를 확대했지 여기에 일단 주택이 들어서면 유수지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논리적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더 열화시키고 지금 정기권 구청장 권한대행 그분이 마지막에 아주 잘하고 가신 게 지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을 제가 이어서 제가 뭐 가장 유력한 후보니까요. 이어서 이걸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전이시킬 겁니다. 그리고 남천구의 모든 구청에 차량을 동원해서라도 이걸 저지할 겁니다. 또 저는 뭐 학창시절에 대구도 해봐갖고 저지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네. 구민 전체가 합쳐서 이건 막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유수지 이것을 그냥 저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는 뭐를 할 것이냐? 그 유수지에 대한 대안이 뭐냐? 제가 밤에 글을 쓰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유수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10만 5천 제곱미터야. 여의도 부분이 23만 제곱미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 상층부에 있는 재활용센터라든가 상층부에 있는 그 주차장이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 홈플러스 옆에 5천 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그 땅이 있죠. 그것을 지화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모든 것들을 집어넣으면 그 위에를 일단은 공원화하고 그리고 공공용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무엇이 올 것인지는 장기적으로 주민 토론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유수지와 안양천 사이에 서부간선도로가 있는데 이 서부간선도를 지화시킨다면 여의도의 23만 제곱미터보다 더 넓은 수변공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양천 부분의 3분의 1이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멋진 공간이 나오고 그 경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을 국토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자님 질문 있으시면.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디어 뉴스의 정주열 기자입니다. 하석대 후보님의 그 출마 기자회견 아주 힘차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새로운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보니까 지난번 전임 구청장께서 그 출소하시는 날 우리 하석대 후보님께서 그 당시 후보가 아니셨죠. 지역 시민으로서 마침 그쪽에 가셔가지고 뭐
만나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혹시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후보님에게 상당히 많은 어떤 불이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지 차원에서 굳이 그렇게 하셨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 점이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존경하는 고향 선배가 저한테 3시경에 전화가 왔어요. 추구청장님이 나오시는데 같이 갈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잠시 생각해보니까 가겠다. 제 소신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정치는 화해지. 지금 적장이 추구청장님이 전 구청장님이 만기 출소를 다 해갖고 나왔는데 그 양반이 칼에 지금 가슴에 칼에 상처를 받았는데 거기에 또 칼을 대는 것이 옳은가? 여기서 우리가 큰 화해의 손길을 뻗는 것이 양천구 화합을 위해서 좋은가? 그래서 저는 1분 만에 간다고 했습니다. 화합이 가장 큰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9년 동안의 구정을 이끈 거에 대한 감사 표시를 읽고 또 제가 놀란 것이 경로당을 갈 때마다 놀라는 것이 실험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물어봤어요. 추구청장님이 잘했습니까에 대한 모두가 잘했다고 해요. 그러면 분명히 그분에 대해서 제가 야당이라고 무조건 반대하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두 번째는 뭐 고향 선배고 그거에 대한 위로의 차원이고 세 번째는 저도 34년 전에 감옥에 갔었고 긴급조치로 1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고문도 당해왔습니다. 그 사건에서 거론되고 있는 주 수사관이 박원삼이었고 부수사관이 김정남이었는데 김정남한테 저도 고문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쭉 시나리오처럼 떠오르더라고요. 만델라가 왜 위대하냐? 저는 만델라 수준도 아니고 김대중 선생 수준도 아닙니다. 만델라는 대통령이 된 후에 백인교회에 평상 차림으로 가서 같이 예배를 받습니다. 그 불구대천지 백인들이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때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다 탄압되고 하나의 모습이 됐습니다. 이제 양천구는 여당이 누구다 야당이 누구다 이걸로 싸울 것이 아니라 양천구의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소신이고 그것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선생도 얘기한 대로 인간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 죄는 미워해도. 그래서 저는 제 소신이었고 이것은 많은 정치인들이 이것을 비판한다면 본인 스스로 그 인간의 규모가 작다고 고백하는 격분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분. 예, 신화일보의 김영만 기자입니다. 정말 소리를 들은 대로 스피치를 잘 하시는군요. 제가 뭐 정치인, 그 다음에 뭐 교수님, 프로, 하 교수님은 처음 뵙니다만 그분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라고 그래서 정말 스피치를 잘 하시네요. 예, 한 몇 가지만 듣습니다. 네. 지금 양천구 하면 우선 갑, 을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네. 양천하면 목동, 양천하면 신월동이라는 동의 서고제는 다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양천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구청장으로 당선이 되신다면 갑과 을의 균형 발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소신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 기자회견 하신 거 보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예비후보가 3분이시죠,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 하 교수님은 정치에는 무난입니다. 처음이시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50만 구민을 위해서 구청장에 도전하시는지, 혹시 다음으로부터 무슨 공천에 대한 언집이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아직까지 소식이 안 들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양천하면 또 교육의 도시라고들 각 전임 청장 또 예비 후보들도 많이 일컬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 교수님은 교육자 출신이시고 또 학원 사업도 하고 계시면서 이 양천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이바지할 수 있을까? 또 하나 한 몇 년 전으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만 모 의원께서 양천에 대학을 유치하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대학은 UN 평화대학이라는 대학을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양천하면 교육의 도시라고 하는데 정말 서랑거리에는 우리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도시라고 일컫는데 양천에 대학교의 설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우리 교수님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이제 균형 발전 말씀이 있는데 아까 출마 선언에 나온 대로 지금 신월동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서부터미널입니다. 그 서부터미널의 T&D 그 회사와 그 땅을 이렇게 본다면 거기에 구립지도 있고 CU지도 있고 또 서부터미널 T&D 그 땅도 있고 문중의 땅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양천구도 몇 년 전에 그곳을 터미널에서 트럭이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안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양천구도 오랫동안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신월동 쪽을 볼 때 그 서부 터미널 부지를 잘 우리가 이용한다면 아까 출마 선언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터미널의 서부 화물을 지하로 돌리고 지상을 고속 터미널을 만든다면 거기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서 강남까지 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거기가 원래 부지가 왜 좋으냐면 그 남부순환도를 통해서 서해안 고속도로라든가 광명 광명 그 KTX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경인 고속도로라든가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주요한 랜드마크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7호선이 부천의 까치굴역까지 와 있는데 이것이 이쪽으로 우리 박원순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경전철과 연결이 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그 경전철 아니면 지하철이 김포공항까지 연결되고 또 저쪽에 무슨 역이죠? 구로 쪽에 오류역이라든가 계곡역 쪽으로 연결된다면 굉장히 좋은 그런 땅이 되겠더라고요. 거기가. 그 다음에 꼭 구청에 모든 중심이 목동이라든가 신정동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목동과 신월동, 신정동을 구별을 한다면 목동은 교육 문화로 키우고 그 다음에 신월동은 교통, 복지 이쪽을 우리가 한다면 복지국과 건설교통국은 그 서부터미널 쪽으로 구청의 기능이 가고 구청장 분실 내지 구청장실이 그쪽으로 가고 그러면 양쪽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목동 부분 신월동의 지가가 올라갈 때 목동 전체 양천구 전체의 지가의 안정감을 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부터미널 그곳을 우리가 강남터미널 이상으로 만들 수 있고 또 그 부분이 신월동의 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원이 문제겠죠. 그런데 이 재원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출마 선언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인고속도 지하라든가 지금 서부터미널 이곳을 민간 자본을 우리가 우선 100% 유치하고 양천구가 제공하는 땅이 있겠죠. 그리고 또 그것을 균형 있게 시장 논리상 하고 그 이후로 예를 들어서 20년 정도 계약을 한다면 20년 후서부터는 일부 퍼센트지가 양천구 쪽으로 귀속이 돼가고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는 상당히 유리한 양천구 입장에서 유리한 재산상으로 계속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이 공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그 민주당 당원들이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충청도 출신이지만 우리가 이 호남에서의 투표 현상은 어떠냐면 항상 누가 돼야지 이길 수 있을까? 누가 돼야지 새누리 후보가 떨어질까? 이것을 고민하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노무현을 하나갑을 선택하지 않고 노무현을 선택했고 그 다음 정세균을 그분을 선택하지 않고 문재인을 선택했고 마찬가지로
민주당 당원들이 이번 선거에서 누가 제일 본선에 경쟁력이 있을까 이럴 때는 그래도 충청도 표에 상당한 예공을 꺾을 수 있는 제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층, 또 학원도 여기서 오랫동안 했었고, 그래서 그나마 목동에서 인지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원들이 저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그것이 본선 경쟁력이 어떤 후보보다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호남분들의 그런 선택은 양천구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당원들이 제가 이번에 구청장이 됐을 때 2016년에 총선도 쉽게 우리가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실험적으로 해보고 싶은 게 왜 꼭 직장을 잡으려면 대학교를 나와야 될까? 이걸 양천구부터 깨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중학교 졸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0명 정도 정원의 구립 공무원 고등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그 공무원 고등학교는 어떻게 운영되냐면 그 안에 3년 동안의 과정은 마치 학원처럼 모든 공무원 시험에 맞는 과목만 가르치고, 그리고 이 3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7급 내지 9급에 도전한다면 공무원 시험에는 학력 제한이 없거든요.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학생들하고 대결해도.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취업하는 문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갖고 있는 최대의 문제점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원 100명, 그리고 여기에는 누가 선생님이 되면 좋으냐면 퇴직한 선생님들, 퇴직한 교수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학원을 운영해 보니까 10명의 수강생 가운데 6, 7명은 다 부모님이 전문가더라고요. 아이는 죄송하지만 아주 그지같이 생겼는데 뒤를 보면 무슨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부모님은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그 엘리트가 많은 데인데 퇴직한 후에 인생 이모작으로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이 구립 공무원고등학교에 이분들이 많이 와서 가르친다면 아마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그리고 또 각 동사무소에 교실들이 많습니다. 새로 지을 필요가 없어요. 헨리 타운이 이쪽에 체육관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아마 이런 것을 법적으로 한다면 쉽게 구립고등학교를 설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7년에 지양산 쪽과 목동 유수지 쪽에 유해평화대학을 유치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 임기 중에 구립 공무원 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이 목표고, 그것이 성공한다면 2000년대 2007년에 양천구청에서 추진했던 그런 대학교 유치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어떤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를. 네, 아시아일보 박헌화 기자입니다. 우선 양천구청장 후보 출마 선언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중복 질문이 될 수 있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양천구 복지 문제 혹시 해결책이 있는지라고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양천구의 그 문제점이 그 인구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 문제가 아닌 다른 걸로 해서의 양천구의 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양천구의 예산을 보면 과연 여기에 철학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제가 좀 안경 좀 빼고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 자립도가 2013년에 35.8%에서 2014년에 29.4%로 떨어졌습니다. 우선. 그런데 복지가 차지하는 것이 4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난 것은 예산상의 문제를 보면
국토 개발이라든가 지역 개발 그리고 산업 중소기업 이쪽에 그 예산이 체육이라든가 문화예술 예산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체육 쪽의 예산이 93억 6,500만이 되고 문화예술이 49억 7,8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쪽 예산은 320억, 그 다음에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32억, 그 다음에 국토지역개발은 91억. 그래서 산업 중소기업 국토개발이 차지하는 예산은 2.89%인데 비해서 체육 문화 쪽의 예산은 3.34%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양천구의 예산에 나타난 걸 보면 놀고 먹자는 주의지 생산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기업 문화, 기업의 생태 문화가 이거 빈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양천구 내에서 생산직에 있는 분들이 10만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건 커다란 문제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아까 서두에서 출마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하고 양천구 벤처 아파트 15층짜리 10여 동을 유치하는 것은 왜 금천구와 구로구가 벤처로서 성공을 했느냐? 그것은 테헤란로에 있었던 IT 업계 이런 벤처 기업들이 대거 금천구 구로구 쪽으로 왔지요. 왜? 비용이 싸니까. 우리는 이 양천구 땅에 100% 민자를 유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30년 계약을 갖고 그래서 보다 싼 가격으로 비용 절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준다면 금천구라든가 구로구 쪽에 있는 벤처라든가 IT 업계가 대거 이쪽으로 올 것이다. 그러면 고용은 창출될 것이다. 인구도 늘어날 것이다. 모든 문화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기자분께 교육 오래간만에 또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아마 정말 말씀을 참 잘하시는데요. 곤란할 만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하셨는데요. 민주당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위해서 여당의 압박수를 바짝 조였었는데요. 정개특위 활동 마감을 한 4일 정도 앞둔 어제 이제 김한길 대표가 슬그머니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제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에 대해서 국민들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이제 극도에 달해 있는 상태인데요. 후보께서는 이러한 민주당 지도부의 앞뒤가 맞지 않는 정치 처세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한 하 예비 후보께서 가지고 계신 평소의 소신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요. 지난 2002년 이후 지금까지 실시된 그 3번의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모두 1263명입니다. 이 중에 20%에 해당하는 250명이 이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고요. 오늘 6.4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현재에도 지금까지 26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서 7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발표가 상당히 흥미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부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불행하게도 양천구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번의 지방선거 중에 2번의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청장이 낙마한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비 후보께서 이번 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선거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평소에 소신을 좀 밝혀주시고요. 더불어서 양천구청장에 당선된다면 양천구 공무원들의 사조직이 있는데요. 각 지역 향후회가 있습니다. 이 향후회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바랍니다. 예,
우선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민주당 소속으로서 좀 부끄럽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이 작년도에 민주당으로서는 유리한 국면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91년도에 지방자치가 좌절됐을 때 그 당시에 평민당의 김대중 총재는 겨우 70석을 가지고 14일 동안 단식 투쟁을 하면서 그것을 쟁취했습니다. 이런 야성이 야당이 없다. 그런 야성이 없다 보니까 공천제 문제도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진짜 저렇게까지 깊이 들어가면 상식선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당 쪽은 공천제가 새누리가 한다 하더라도 안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디가 어떤 것이 저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걸 떠나갔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 입장이 지도부에 항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것에 저는 따를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정당 공천제가 된다면 소수 당원들만 가지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미국처럼 프라이머리 그런 제도로서 한 1000명 이상이 당일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프라이머리를 열어서 1000명 이상이 선택하는 그런 후보, 거기에서 후보가 결정된다면 어떤 특정의 정파에 의해서 또는 특정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선거는 안 될 것이다. 1000명 이하가 되는 선거는 법률상 인정하지 않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1000명이 각 지구구당에 넘어가면서 양쪽에서 선거가 이루어질 때 저는 양쪽 위원장님한테 한 달 전에 이런 걸 요청했습니다. 당원들도 그냥 분파적으로 어느 세몰이를 할 것이 아니라 당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세 차례 토론을 하자 이거예요. 구정에 대해서. 그래서 그 토론을 보고 누가 구청장 후보감이다 이걸 당원들이 결정한다면 그건 공정한 선거다. 세 차례 정도 토론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합리적으로 해야지 이왕 이렇게 공천제로 바뀌어진 다음에 국민들이 이해하고 당원들이 이해하고 또 자질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어떤 줄서기에 의해서 그걸 뽑는 것은 그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인사 고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잘못된 게 구청장이 충청도다 또는 구청장이 호남이다 이것에 의해서 인사가 결정되면 안 된다고 봐요. 우선 구청장이 되는 사람은 인사에 있어서 자기 권한을 좀 내려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국장이라든가 과장 그분들에게 근무평가를 최우선시 해야 되지 무슨 단연평가다 인사위원회다 이래갖고 예측 불허한 그런 인사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 누가 근무에 봐도 제일 열심히 했던 저 사람이 과장이 돼야 된다. 이 국에서는 저 사람이 돼야 된다. 누가 인정한 것. 그래야지 그 과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권한을 인정하되 저는 그 국장이 내가 호남 사람인데 국장이 호남 사람인데 오히려 충청도 부하 직원을 높이 평가한 것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같은 학교 출신이 아닌 사람을 평가한 걸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그 국장이 그 과장이 소신껏 내 후배이고 고향 후배지만 쟤가 진짜다. 나는 쟤를 소신껏 밀겠다. 그것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그 국장이라든가 해당 과장이 인세상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든가 금품수수가 있다면 당장 해직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인사에 있어서는 절대 평가를 존중하고 구청장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것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이해해 주셔야 되겠죠. 각 요소에 있는 도서관장이라든가 또는 어떤 복지센터 관장이라든가 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일부 비정규직 이런 것은 그래도 선거에 내가 돈은 수수하지 않았어도 열심히 했고 또 그 사람이 그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있고 존경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임명되는 데서 문제가 없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좀 공무원 사회에서도 좀 인정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정기적으로 들어온 공무원들, 정상적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침으로 이어진다면 어떤 순조로운 인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5명이 그만뒀는데 40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인원은 제가 보기에 한 160명 정도 돼야 되는데 2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의 전체 책임을 지고 있는 분 또는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다 이번 선거에 나온다는 것은 나보다 얼굴이 두껍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사조직 문제는 어떻게 처벌하실 것인지. 저는 그런 고양 향후회가 전체구청 차원에서 있는 것은 막을 겁니다.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용납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구청장 권한대행이 그런데 참여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죠. 예. 같은 관내에서 고양 후배라 술 한잔 할 수 있고 친소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구청 전체 차원에서 호남 향후회다 충청 향후회다 이건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흘렀는데요.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뭐 구정에 대해서는 너무 해박하고 열정적이라 제가 놀랄 정도입니다. 근데 전혀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진지하고 약간 긴장된 분위기인데 평소에 즐겨하는 유머로 한번 웃겨보시죠. 예상을 안 하셨죠? 전혀 예상을 못했네요. 항상 심각하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가 생각납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집에서 누가 주례 부탁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례를 쓰는 게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제 아들과 식구가 절대 쓰지 마라.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그런데 작년도에 제가 이 선거에 관계없는 기간에 이 아들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주례를 써달라고 부탁이 왔더라고요. 이번에는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래도 당신이 서야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쓴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이 정도 유머 감각이면 굉장히 순발력이 있다고 해야죠. 한 가지만 더 자격이 되는지 테스트하겠습니다. 막걸리 드시거나 소주를 드실 때 기분 좋을 때 즐겨 부르는 노래가 뭐죠? 한 소절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함정혜 의원님한테 배운 건배사가 있습니다. 1000만 번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그럼 다 같이 어떻게 하죠? 그래,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1000만 번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저도 사랑합니다. 대단한 순발력이 있습니다. 이 정도 하석태 예비 후보라면은 양천구를 맡겨도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자, 오늘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해주신 기자님들, 청산유수 같은 또 답변을 해주신 하석태 후보님에도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